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에는 물건마다 각각 보이지 않는 힘이 좀 있어요. 바로 옆 땅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길을 끼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땅을 길이 없는 맹지라고 하면 당연히 길이 있는 땅이 비싸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같은 물건인 것 같아도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 나오는 사연은 다들 제각각이죠. 보통은 길이 없는 맹지라고 하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활용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맹지이지만 부모님의 묘지가 있고, 그 사람에게는 다른 땅보다는 이 땅이 훨씬 더 중요한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물건을 한번 보시죠. 2019-524-333 2번 물건이고요. 화성시 서신면 용두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한 자재가 널려 있고요.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왔어요. 보통의 허름한 컨테이너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을 할지도 모르고, 또 누구는 그 컨테이너 안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놔둘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컨테이너가 건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은 보기보다 다른 문제로 접근이 가능해요.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될까요? 낙찰받은 사람은 이 컨테이너를 건축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 컨테이너를 이 땅에 가져 놓았을 때 누구의 허가를 받고 혹은 허락을 받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허가로 자신의 임의대로 가져다 놓았을까요? 저는 그냥 의미 없이 자신이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다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컨테이너는요 6평 규모로 제작이 돼요. 물론 그보다도 더 작게 제작되거나 더 크게 제작되기도 해요, 쓰임새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은 6평으로 제작이 돼요. 왜냐? 6평은 보통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6평이기 때문이에요. 농막은 지자체의 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그 신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냥 가져다 놓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보통 이 컨테이너는 이동식 창고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여기에서 비를 피하고 여기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갖다 놨으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컨테이너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는, 이동식 농막이나 창고가 아니라 사실상의 주택이 되는 그런 집을 짓는다면 당연히 법정 지상권 유무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법정 지상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토지만 매각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건물 소유자는 뭐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하죠. 함부로 컨테이너를 움직일 수 없도록 어딘가에 묶어놨다라 하기도 하고, 컨테이너 안에 생활 가제도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주택으로 봐야 한다면서 관습법적 지상권까지 들먹이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런데 컨테이너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만 보십시오. 하나는 컨테이너를 놓았을 때 과연 허가를 받고 그 컨테이너를 놓았을 것인가. 또 하나는 컨테이너의 이동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았을 때 컨테이너 주택이 아니라면 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가 힘들죠. 이 물건의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가 눈에 띄기는 띄지만 이 물건으로 인하여 법정 지상권 성립은 쉽지 않아 보여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치워야 할 물건이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다고 해서 사용료를 낸다라는 것은 말은 간단한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아주 가끔 보았는데 그 건은 나중에 다시 땅을 사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땅에 가져다 놓았을 때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가져다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물건처럼 건축 행위를 하려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경우, 또 농작물 기계류를 넣어놓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는 경우, 뭐 여러 쓰임새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는 컨테이너가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 물건도 건축 행위를 하려다 중단된 경우고 누군가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법정 지상권 유무를 다투기보다는 얼른 치워줘야 할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치우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 물건은 취하가 되었어요. 취하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낙찰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컨테이너를 모두 치워주거나 아니면 땅 주인에게 컨테이너가 있을 동안 사용료를 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보기에는 항상 무리한 것이 좀 있죠. 왜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은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경매 정보지는 혹시라도 모를 조금이라도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다툼 여지 있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지만 컨테이너 그리고 비닐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지상권으로 보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상황은 있겠지만 그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이나 쉽지가 않아요. 가끔 외형은 보통 컨테이너와 다를 바는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내부를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컨테이너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른바 컨테이너 주택인데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뭐 법정 지상권 성립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흔하게 볼 수 있는 컨테이너를 어렵게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쉽게 보면 쉽게 보입니다. 그냥 건물로서 이익이 있지 않으면 땅 주인에게 컨테이너는 그냥 이동식 창고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골라야 조금 쉽게 컨테이너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그런 물건들이 자주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생각으로 컨테이너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야가 좁아질 수도 또 넓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게 항상 핵심 관건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